네, 국민의힘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하면서 당내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합당 문제를 두고 연일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진욱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언론특보,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오늘은 국민의힘 이야기부터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대담을 나누기 전에 한동훈 전 대표 제명과 관련해서 친한계와 당원파의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한동훈 대표를 미워했던 분도 지금 한동훈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분들도 전 꽤 많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그래도 지금 이 당이 이렇게 가서 지방선거까지 폭망하면 그래도 당을 살릴 사람이 누가 있을까? 보수를 살릴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보수가 한번 생각해 볼 거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갑자기 이렇게 하겠다가 아니라 출마 선언 당시 때부터요. 우리 당이 굉장히 약해져 있다. 보수의 가치를 단단하게 하겠다. 이거 처음부터 얘기했던 것이고 공약을 지켜가는 과정이거든요. 분열의 과정이 아니라 단단해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판단합니다. 네, 김민수 최고위원의 발언까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윤 전 대변인께 먼저 좀 질문을 드려볼 텐데요. 김민수 최고위원이 이게 이제 분열의 과정이 아니라 단단해지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단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으로 단단해진다면 동의합니다. 네. 근데 전체가 아닌 일부가 단단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결국은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서 결과를 내는 거고 그 선거라는 것은 결국 표의 숫자로 결정된다고 볼 때 단단해진다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즉 확장한다는 것의 차이는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선거, 지방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당에 그래도 꽤 영향력 있는 정치 지도자로 평가받고 있는 사람을 제명이라는 방식으로 물리적으로 배제하고서 어떻게 야당 입장에서 선거를 이길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 질문에 지도부가 답을 할 수 있을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예고된 수순이었다라는 분석들이 상당히 좀 많았었는데 장동혁 지도부가 결국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좀 전에 단단해졌다라는 표현을 쓰셨으니까 제가 한 비유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어린이들이 자주 갖고 노는 것 중에 찰흙이라는 게 있잖아요. 찰흙이요. 네, 찰흙. 이게 네네. 뭔가 만져가지고 물렁물렁해질 때는 다시 두 개를 뗐다가 붙이는 게 가능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각각 떼어놓고 이것을 단단하게 고착화시키면 다시 붙이려고 해도 붙어지지가 않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지금 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은 장고 끝에 악수를 든 것이고요. 하나의 더 비유 든다면 네.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와 같은 역할을 지금 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뺄셈의 정치로 된 이 국민의힘이 이번 지방선거 이후에 그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새로운 관전 포인트로 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명 조치였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특히나 이번 이제 제명 조치에 관심이 가는 부분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도부의 공개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글쎄요, 이게 오세훈 시장의 그동안의 좀 화법과는 좀 다르다 이런 좀 이야기들이 하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선거를 앞에 뒀기 때문에 예. 곧 선거에 나가야 하는 입장인 단체장이 입장 표명을 했다, 이 정도로 평가하는 걸 들었는데요. 저는 예. 좀 다르게 생각을 해요. 오세훈 시장은 지금 저희 당에 현존하고 있는 선출직 중에 가장 비중 있는 직을 맡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란 사람을 제명한 당의 움직임에 대해서 그 정도로 비중 있는 분이 이 정도 말씀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됐다. 결론은 노선 투쟁에 당이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오세훈 시장이 지금 꼭 선거를 앞두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 정도로 당이 너무나 딱딱해지고 경색된 움직임,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던 이 제명이라는 방식으로 당내에서 의견이 다른 사람을 내치려고 하는, 그리고 내쳐버린 상황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할 수 없고 그냥 넘어가지는 못할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을 계속적으로 보고 있던 오 시장 입장에서도
더 이상 놔두면 본인의 당선 여부를 떠나서 네. 당 자체가 유지될 수 없고 보수 가치가 훼손된다 이런 판단을 내리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장동현 대표 측에서는 지방선거 공천에서 현역 프리미엄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긴 했는데 오세훈 시장의 이 그 지도부 사퇴에 대한 요구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 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장동혁 지금 현 지도부에서 오세훈 시장을 또다시 내치거나 또는 뺄셈을 하겠다라고 결심을 한다면 그건 정말 큰 그 전략적 미스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예.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지금 서울시장에 도전할 후보들 중에서 오세훈 시장만큼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아마 지금 당장은 없어 보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오세훈 시장이 만약에 이번 서울시장 후보로 도전을 하지 않는다면 지방선거 이후에 그 책임을 묻는 어떤 비대위라든지 전당대회가 생겼을 때 오세훈 시장에게는 그냥 당권에 도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가능성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시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장동혁 대표 측에서는 오세훈 시장을 더 끌어안으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네. 이걸 반대로 오세훈 시장까지 내보내겠다? 그래서 지금 나 혼자만의 아성을 만들어 보겠다? 너무 단견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지금 이 말씀들에 정반대로 행동하는 것이 장동혁 대표 체제를 더욱더 굳건히 하는 데 도움이 될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전에 이제 한 보수 유튜버가 한동훈 전 대표 다음은 이제 오세훈 시장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기도 했었고 지금 친한계에서는 오세훈 추방 프로젝트가 가동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도 있는데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세요?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과정에서 보여준 그 지도부의 생각의 일단을 보게 되면 예. 충분히 오 시장에 대해서도 가능한 그런 시나리오를 지금 점점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 유튜버 분이 저희 당에 결국 입당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동안 그분이 유튜브를 통해서 얘기했던 대로 여러 가지가 실행이 되고 있고 설마 했던 것들이 이제 현실로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분이 굉장히 도발적으로 오 시장도 그 다음에 제명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 예. 지금 지도부에서도 오 시장에 대해서 현직 프리미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까지 한 것을 보면 지도부에서는 서울시장 후보로 오세훈 현 시장을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고 있는 걸로 보이지는 않는 게 상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그 다음은 누구냐 여기까지 지금 생각이 미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당이 점점 더 쪼그라드는 거죠. 뭐 단단해진다는 표현까지는 용인할 수 있겠지만 예. 확장에 확장을 거듭해야 겨우 여당에 좀 맞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상황에 몰려 있는 당이 도대체 선거를 어떻게 치르려고 하는지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네. 김진욱 특보의 의견도 좀 들어볼까요? 지금 오세훈 시장을 이제 지금의 국민의힘에서는 마음만 먹으면은 어떠한 그 명분을 가지고라도 추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하는 과정에서 또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게 탈당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모습 보면 예. 이제 당 대표에 대해서 어떤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 이것은 결국은 당을 흔드는 것이고 해당 행위다라는 이름을 씌워서 지금 모든 것이 징계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을 열어놨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께서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이 부당하다 이렇게까지 나가면 우리 이 지방 선거를 이번에 치르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그 정도의 비판조차 수용하지 못하는 정당이라면 차라리 오세훈 시장께서 내가 더 여기에서 몸담고 있는 것이 부적절하다라고 해서 나오는 방법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과 관련해서 불어오는 후폭풍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장동혁 대표가 조금 더 포용적이고 그리고 중도 쪽으로 지향해서 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명확하게 보여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과정들을 수습해내기가 상당히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자, 한동훈 전 대표 제명으로 당내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이제 6.3 지방선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당내 많은 의원들이 이대로 정말 지방선거 치를 수 있겠냐 고민들도 많은 것 같은데 글쎄요. 장도혁 체제에서 개혁에 대한 방안들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잖아요. 지도체제가 좀 지방선거 이대로 잘 치를 수 있을지 굉장히 많은 걱정이 있고 의원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거 승리를 위한 전략과 플랜을 이제 설정을 제대로 하고 하나하나 실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선거까지 5달이 남았습니다. 저는 150일이면 천지가 개벽할 시간이다. 당 내의 어떤 그 단합 그리고 한 방향으로의 어떤 그 단일 대우를 우선은 이루어야 선거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김용태 의원이 과연 이제 지방선거를 잘 치를 수 있을지 걱정이다. 재신임 투표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재신임 투표 가능하다라고 보시는지요? 당이 이제 전 당원의 어떤 의사를 반영을 해서 네. 당대표가 이렇게 큰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신임을 묻고 가자는 건 원론적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어요. 당대표 측에서 굳이 그걸 왜 하겠습니까? 물론 절차상 그런 거라도 걸고 하는 게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느냐라는 차원의 얘기로 보이고 그만큼 김용태 의원 말씀처럼 예. 장 대표의 이런 폭거에 가까운 한 전 대표 제명 조치가 당내에서 굉장히 거부감이 많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당내 의원분들만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107명의 의원이 있는데 예. 뭐 16명만 한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그럼 나머지 뭐 90분 가까운 분들은 그럼 다 찬성이냐? 그건 절대 아니라는 말이죠.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 분들이 많다. 물론 이 상황에서 왜 조용히 있느냐, 좀 나서야 되지 않냐는 움직임도 있지만은 예. 여러 당내 사정상 판단은 하고 있지만 움직이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좀 당 상황이 안 좋다 하는 것까지 감안을 한다면 김용태 의원의 저 발언은 당내 의원들조차 대단히 이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것을 반영한 얘기라고 볼 수 있고요. 결국은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지날수록 선거를 앞둔 광역자치단체장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장 각급 지방의원들로부터 또 출마를 준비하는 분들로부터 당이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그런 욕구가 분출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과연 그분들은 지도부에서 지금 시간이 상당히 좀 중요한 그렇죠. 시간이죠. 본인의 선거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지도부가 느끼는 것과 그분들이 느끼는 것의 그 체감 온도가 너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지도부에서 무엇으로 어떤 논리로 어떤 방침으로 넘길 수 있을까? 저는 답을 잘 찾지 못하겠습니다. 예. 양행자 최고위원은 5달이면 천지개벽할 시간이라고 했습니다만 과연 당내 이 지금 혼란 상황을 수습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글쎄 뭐 시간적으로는 충분히 여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국민들께서 그 5달 동안 국민의힘이 기다려 주실 건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해왔던 관성 그대로 앞으로 남은 5달을 간다면 뭐 보나마나 아니냐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번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은 뭐 명분상으로는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 게시판 문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삼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보면 한동훈 전 대표가 당시 탄핵에 찬성했던 입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당 이름으로 그 책임을 묻겠다라는 것이 내면적인 이유라고 본다면 지금 한동훈 전 대표를 이 상황 속에서 아예 제명까지 시킨 와중에 당이 어떤 방향으로 돌아설 수 있겠는가? 저는 제로섬 같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를 끌어안는 것이 당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는데 그 부분을 포기했다면 그러면 그 한동훈 전 대표 없는 상태에서도 과연 한동훈 대표가 차지했던 포지션 그것까지 끌어안을 수 있을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이고 지금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고 있는 지지자들 네. 그분들 역시도 국민의힘의 당원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조차도 지금의 현 지도부를 따르지 못하겠다라고 해서 뭐 집회나 이런 부분들을 예정하고 있는데 과연 장동혁 대표가 원하는 방향으로 모든 당력이 결집돼서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을까? 그러기에 남아있는 5개월이 충분한 시간일까라는 데에는 좀 동의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한동훈 전 대표는 어제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기다려달라 반드시 돌아오겠다 이렇게
짧은 일정을 밝혔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돌아올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관심인 건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한 대표가 이제 돌아오겠다는 표현은 한 예. 두 가지 정도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징계 때문에 이제 떠날 수밖에 없는 건데 이 징계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역으로 생각하면 돌아올 수밖에 없다. 이런 원론적인 얘기에 더해서 예.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거 하나가 뭐냐면 내 의지가 아니다. 나는 당을 위해서 일을 하고 싶고 당을 누구보다도 사랑을 하지만 이런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몸이 떠난다. 이걸 더 강조하는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럼 당원으로 남을 수 있는 방법이 그건 뭐냐. 이제 나갔으니까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십니다. 뭐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서 국회로 들어오는 방법 그것이 예. 제일 좋을 수 있다. 아니면 뭐 지도부가 바뀌어서 그 새 지도부에서 제명을 취소하고 다시 당원으로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는데요. 일단 자력으로 정치인 한동훈의 어떤 존재감을 더 확장시키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 됐다. 시간은 한동훈 전 대표에게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이 시간을 조금 더 정치인 한동훈으로서의 독립적인 성격을 강화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을 여지가 충분하고 또 여러 가지 여론도 분명히 한동훈 개인에게 지지를 보내는 그런 경향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당에서 다시 한동훈 대표를 부르거나 본인 스스로 당에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뭐 무소속 출마 이야기도 있고 뭐 집거를 하든지 아니면 뭐 신당을 창당하든지 뭐 여러 가지 좀 선택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과연 한동훈 전 대표의 선택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신당 창당은 하지 않을 거를 네. 명확하게 했다고 봅니다.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리가 이 당의 주인이다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것은 그리고 또 돌아오겠다, 반드시 돌아오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신당 창당은 선택지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법적 대응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외로 하더라도 정치적인 부분은 두 가지 아닙니까?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칩거를 통해서 권토 중례하는 시간을 갖는다든지 아니면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는데 지방선거에 출마할지 또는 재보궐선거에 출마할지에 대해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될 텐데 지금 계속해서 몸을 풀고 또 사람들을 모으고 세력을 결집하는 모습을 보면 권토중례의 길도 아닌 것 같다. 그렇다면 결국은 무소속 출마인데 과연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무소속으로 출마할 만한 지역이 있는지 또 무소속으로 출마한다고 했을 때 지금 국민의힘이 그 지역에 후보를 내지 않지 않는 한 뭐 3자 대결 같은 경우가 불가피한데 네. 그 상황 속에서도 한동훈 전 대표가 과연 본인의 능력만으로 그 부분에서 승리를 일구어 올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한 전 대표 지지자들이 내일 또 제명 규탄 집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한 전 대표가 참석하는지 이 부분 관심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제가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네. 일단 그 집회가 지지자분들께서 자발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을 잘 알지 못해요. 지난 두 번의 집회에 한동훈 전 대표는 그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죠. 예. 이번에도 제가 볼 때는 참석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상황에서 지금 당에 돌아오겠다고 얘기한 마당에 굉장히 좀 분위기가 좀 격앙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지자분들의 뜻은 충분히 모이는 것만으로도 전달이 될 겁니다. 이미 당 지도부에서 이 상황을 잘 보고 지난주 집회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런 어떤 위기감 때문에라도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의결을 서두른 거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오니까요. 결론은 이제 지지자분들이 더 많이 모이셔서 이 정도로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이 잘못됐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장동혁 지도부가 이해찬 전 총리의 조문을 갔습니다. 정청래 대표와 이제 두 사람이 만나서 이 전 총리의 뜻을 받들어 좋은 정치를 했으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장동혁 대표가 뜻을 받들어서 좋은 정치를 했으면 한다라고 화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뭐 지금도 이렇게 대화를 하는 좀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 모습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실로 오랜만에 여야가
물론 이제 조문의 현장에서 예. 만나신 거긴 합니다만 이렇게 건강을 회복하고 여야 대표들이 모여 앉아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모습들만으로도 오늘 장례식에 참석한 장동혁 대표를 충분히 저희가 잘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동혁 대표께서도 이해찬 전 총리에 대한 조문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또다시 이렇게 분열하고 갈등하는 양상보다는 통합하고 화합해서 국가 발전을 이루는데 정치권이 더 앞장서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아마 고인의 뜻을 받들어서 더 나은 정치를 하자 이런 말씀을 주셨던 걸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예. 그런 상황이라면 앞으로 여야 관계가 대립적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할 때는 또 해야 되겠지만 민생을 위해서 또 국민들을 위해서 함께하는 모습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어제 또 국회가 본회의를 통해서 90개 정도의 법안을 일괄 또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은 잘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대화의 장이 많이 열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감도 좀 가져봅니다. 네, 말씀을 해주신 대로 모처럼 훈훈한 분위기가 좀 연출이 됐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저 장면은 양당 대표가 한 자리에 모여서 날선 발언 대신에 네. 서로 덕담도 나누고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다 환영할 만한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야 관계가 꼭 이런 조문 자리가 아니고 국회 안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이어져서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서 좀 생산적인 어떤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계속돼야 되는데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기를 그 여당에서도 많이 신경 써주시길 바라요. 지금 장동혁 대표에게 건강 괜찮냐고 정청래 대표가 말씀하셨지만 예. 적어도 이 말씀 하실 거면 그 단식 현장에 한 번이라도 민주당에서 어느 분 한 분이라도 가셨어야 되지 않냐는 지적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 점까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정청래 대표와 장동혁 대표의 만남. 네, 짧게 좀 짚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민주당 이야기로 넘어가 볼 텐데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합당 문제를 두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황운하 의원의 돌출 발언이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공동대표로 참여를 해야만 당의 독자적인 가치와 비전 등이 유지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조국 공동대표론, 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발언을 한 상황에서 또 민주당 의원이 한 국무위원과 언론 이제 메시지를 나눈 부분이 좀 포착이 되면서 이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황운하 의원께서 저 말씀을 언론에서 인터뷰를 하시고 난 이후에 조국 혁신당에서 공식적인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그 얘기고 저런 관련된 얘기를 논의한 적이 전혀 없다. 그리고 또 조국 대표께서도 상당히 저 부분에 대해서 그 강력한 경고를 하셨다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이 양당의 합당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막 논의가 시작되는, 그래서 지금 이게 뭐 결정된 게 아니고 앞으로 논의를 통해서 이 합당이 결정될 수도 있고 또는 합당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민감한 시간들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저런 말씀들은 좀 부적절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어제 이해찬 정 총리님의 조문을 갔다가 예. 정 총리 대표님과 잠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좀 여쭤봤어요. 지금 양 당에서 뭔가 이 합당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지분, 당명 막 이런 걸 가지고 얘기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대표께서 아니 조국 대표님과 만나가지고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이 합당을 제안하기로 하는 것에 대해 동의 여부를 물었고 그 자리에서 동의를 주셨기 때문에 당신의 이 수첩에 합당을 제안하는 그런 문구를 작성해서 이렇게 발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헤어졌기 때문에 당시의 대화 속에서 어떤 당명이나 지분이나 앞으로의 어떤 이런 상황들에 대한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마치 미략이 있었던 것처럼 또는 어떤 지분을 지금부터 얘기해야 되는 그런 것처럼 얘기한다 보면 결과적으로 합당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네. 지금 합당의 명분은 어떤 야합, 짬짬이, 나눠먹기 이런 것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그 성공을 위한 것 그리고 더 크게 뭉쳐서
더 크게 승리하자라는 지방선거를 위한 그런 내용들이 전체적인 명분이지 이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양당의 지분이나 이런 부분을 논의할 자리도 아니었고 앞으로도 그런 방식으로 논의는 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문자 메시지를 포함해서 과도하게 지금의 이 그 합당 논의를 제약하는 방식의 그런 논의들은 좀 부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정 대표와 직접 이제 나눈 대화 에피소드까지 소개를 해주셨는데 양당의 신경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해서 구태 정치예요. 두 당이 합당을 하는데 민주당에서는 아무도 모르게 대표 혼자 이렇게 제안하면 어떡하냐는 얘기가 나오고 조국혁신당 쪽에서는 내심 반기는지는 몰라도 갑자기 급발진을 해서 뭐 당대표를 공동대표를 하자니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네.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이게 뭐 하는 거냐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 양당 당원들이 합당을 정말 원하는지부터 어떤 절차를 통해서라도 드러내고 합당 수행기구를 만들든지 해서 절차를 진행하는 게 맞는 것으로 보고 뭐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합쳐야 된다. 지금 민주당 혼자만으로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상황이니까 어떠한 정치적 고려가 있을 것이라는 의혹을 달고서 이렇게 막무가내식으로 합당을 추진하는 것 굉장히 보기 안 좋다고 봅니다. 처음에는 별 이견이 없이 합당 되나 보다 했더니 역시나 자리 싸움을 양당 사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지방선거 전에 합당 가능성 제가 볼 때는 이제 많이 낮아졌다고 제 입장을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예. 자,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인가? 합당 관련 여론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27일에서 29일 전국 유권자 1,001명에게 조사한 결과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를 좀 볼까요? 예. 합당 추진에 대해서 좋지 않게 본다가 좋게 본다보다 12%포인트 높은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민주당 지지층과 또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좀 다른 이제 결과가 나오긴 했는데 이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게 보셨어요? 일반 국민들께서 지금 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왜 합당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명분을 저희가 말씀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예. 동의 여부에 대해서 또는 이 합당의 취지에 대해서 모르신 상태에서 굳이 이렇게 합당을 해야 되는가? 혹시라도 과거에 있었던 그런 이 정당 간의 이합 집산이 아닌가? 뭐 이렇게 판단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께서 조금 부정적인 의견이 다소 높게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데요. 예. 지금 저희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각 당의 당원들이 투표를 하기 전에 상당히 깊은 논의의 토론의 시간을 또 가져야 됩니다. 아마 그런 과정들 속에서 이 합당이 왜 필요한지 또 지금 합당을 해야 하는 적기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여기에서 보면 저희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한 10%포인트 이상 거의 20%에 가까운 비율로 좀 높게 나오고 있는 것은 지금 조국혁신당과 저희가 근본적인 뿌리가 사실상 민주 진영을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같다라고 보여지고 예. 그렇다면 계속해서 이렇게 따로 가는 것보다는 언젠가는 합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부터 논의를 이어가 보면 아마 지금 이제 내일까지 저희가 장례 기간이고 애도 기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논의는 좀 지금 이제 중단한 상태에 있습니다만 예. 아무래도 이제 다음 주부터 다시 논의가 시작된다면 왜 통합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런 통합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지금이 그때인가에 대한 충분한 논의들이 이어질 것이고요. 그런 과정들 속에서 국민들께서도 함께 이해하시는 시간들이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 과정이 이제 매끄럽지 않다 보니까 국민들께서도 전체적으로는 이게 반대하는 의견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여부인데 민주당 지지층에서야 당의 이제 덩치가 커지니까 찬성한다는 의견이 더 많겠지만은 어떤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는 중도층에서 전체 국민의 수치와 똑같이 긍정 28, 부정 40 이 정도면 꽤 많이 차이가 난다고 봐야 되겠죠. 예. 합당하는 것은 양당의 자유이겠지만 그 양당에 속한 구성원들까지 동의하는 그런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서 추진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 한 이 합당 과정은 어떤 정치인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추진된다
이런 의혹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이슈 두 분과 의견을 나눠봤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달 5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 원내대표로 이제 활동했던 박찬대 의원과 또 당시 원내대표단을 초청해서 만찬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글쎄 좀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뭐 이 두 분의 만남을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이 해석의 과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일단 그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를 맡고 계시던 시절에 원내대표를 맡고 있었고 또 대통령으로 이 출마를 하신 상황 속에서는 당의 당대표 직무 대행을 맡았던 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에 바로 만찬을 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어색하지 않고 당연히 그런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또 그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마자 8월 전당대회가 있었고 전당대회에 후보로 출마를 하셨어요. 그 바람에 괜한 오해를 또 살 수 있다라는 이제 판단이 들어서 그 당시 지도부하고 만찬을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태로 지금까지 계속 이제 다른 일정들 때문에 후순위로 밀려오다가 이번에 이제 그런 일정을 설을 앞두고 잡은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특정인을 겨냥해서 뭐 밀어주기, 후보 띄우기 뭐 이런 식으로 예.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당연히 만나야 될 사람들이 조금 늦게 만난 것이다라고 봐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이제 그렇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이제 정치인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이제 해석의 여지를 좀 낳게 되기 때문에 여러 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정치 행위는 다 공개가 되는 거고 그 공개가 되면 해석이 따르게 마련이죠. 박찬대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는 각별한 마음이 어떠했는지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해석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정원호 성동구청장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원해줬던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를 생각을 해보면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이제 뭐 인천시장 출마설이 있어요. 충분히 지금 언론에 박찬대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게 되면 도움받는 것은 맞습니다. 그게 전혀 없이 만난다 이렇게 보기도 어려우니까 그 정도로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어제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한 두 분의 평가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일단 정부가 6만 호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여야는 좀 엇갈린 반응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분의 평가 듣겠습니다. 일단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꾀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예. 그리고 오늘 언론들이 평가를 내린 것을 보면 소위 노른자위 땅이라는 또는 또 금싸라기 땅 또는 영끌 그 공급이라고 하는 표현들까지 써가면서 정부가 이 청년과 신혼 부부들을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하겠다라는 그래서 판교 신도시 한 2배 정도 되는 규모의 6만 호를 공급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해줘야 될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 물론 지금의 이 6만 호 공급 계획이 언제 이루어지는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말씀 주실 수 있습니다만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빠르게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모든 정부가 갖고 있는 역량을 총동원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예. 이재명 정부 5년 기간 내 동안 한 135만 원 이상을 실질적으로 착공 단계에 이르게까지 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수도권 특히 보통 신도시가 개발되면은 수도권에서 멀어지는 쪽으로 나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교통도 불편해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들이 있는데 이것은 서울 안에 그래서 거의 실제 지금 주거를 하고 있는 곳에서 그 근무까지 직장까지 같이 직주가 같이 해결될 수 있는 부분까지 고려한 그런 공급 대책이라면 저는 좀 긍정적으로 시장의 평가가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짧게 평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6만 호를 수도권에 공급한다는 건데요. 수치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지난 한 15년간의 서울의 아파트 공급 숫자를 보게 되면 한 3만 3천 채 정도 되거든요, 연간. 근데 올해는 2만 채가 안 되고요. 내년에는 1만 채가 안 돼요. 그럼 벌써 그 두 해의 부족분만 해도 3만이 훨씬 넘는데 앞으로 28년에 착공을 하는 게 수도권, 서울도 아니고 수도권에서 6만 이런 굉장히 부족한 숫자라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새로 택지를 마련해서 올리는 거 외에 기존의 주택을 조금 더
개량할 수 있는, 더 지을 수 있는 재건축, 재개발 여기에 관한 규제에도 좀 손을 댔어야 하지 않냐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숫자를 보게 되면 나오니까 정부에서 노력한 거는 인정할 수 있어도 과연 시장에 좋은 사인을 줘서 집값도 잡고 뭔가 공급이 많아져서 직주가 가능한 사람을 더 늘릴 수 있느냐, 이 차원에서 보게 된다면 부족한 정책이 아니었냐는 지적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진욱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언론특보,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